안녕하십니까, 민볼 잡남자 안희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문정영사 임대차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이고요. 630조부터 볼 건데요.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630조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했을 때 효과입니다. 630조입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해서 보관해줄 의무, 또는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을 반환해줄 의무, 또는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차임 지급 의무를 누구한테 부담하냐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차인이 전대인, 임차인에게 이미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 좀 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판례를 좀 공부해야 되고요. 판례 영상에서 이것과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차임 지급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특히 이 1항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31조입니다. 편의적 강요 규정인데, 자, 읽어볼게요. 가로부터 읽어봅니다. 전차인의 전차권은 임차권을 기초로 해 성립하므로 임차권이 기간이 만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이게 기본 전제예요. 다시 말하면 전차권은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된 권리잖아요. 따라서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또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라는 전차인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채무 불이행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전차권이 소멸된다면 전차인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취약하죠.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됐더라도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632조입니다. 이걸 또 작년에 냈어요. 자, 이런 문제죠.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꼭 그래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 독채를 임대해가지고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하다가 방이 하나 비길래 자취하는 학생에다가 그 방 하나를 빌려줬어요. 방 하나를 전대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632조입니다.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건물의 소부분 일부를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33조죠. 일단 차임을 지급하는 시기는 후불이 원칙이에요. 후불. 읽어보는데 당사자 간의 차임 시기가 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후불이지만 약정으로 선불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선불로 하는 임대차도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보시면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물이나 대지, 건물이나 건물 밑바닥 등에서는 월세 매월 말에 내고요. 기타 토지, 대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준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건물이나 대지에 대한 월세는, 지료는, 차임은 월세 매달 한 번씩 내는데 매월 말에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연세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게 되는데 매년 말에 지급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억할 것은 아닌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차임의 지급 시기는 후불이 원칙이다.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이고요. 다만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선불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34조죠. 자, 일단 임차 목적물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일정한 통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634조죠.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 이를 이미 안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단서는 당연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고장난 곳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조항이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그냥 냅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다면 그것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35조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죠. 일단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 기간을 2년을 보장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1년을 보장하는데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임대인은 언제든지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도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1항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자,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임차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거든요. 이왕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동산에 대해서 5일인데 이런 건 기억할 필요 없겠죠. 왜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로만.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이겠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1월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는 몇 개월이요?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자, 그 다음 636조인데 자, 이러한 해지 통고가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 경우에 더 적용되게 되는데 636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뭐 주택에 대한 상관없습니다. 이 규정은. 2년 계약을 했는데 어떤 약정을 했냐면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2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 통고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임차인이 한 것이니까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일 수도 있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약을 했는데 실제로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이때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겠죠. 636조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뭐 2년이다, 3년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뭐 예를 들어서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1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6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37조입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임대인이나 또는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만약에 해지 통고로 인해서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항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635조의 규정에 하여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항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38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해지 통고로 인해서 임차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전차권이 소멸하게 된다면 전차인이 뭐 볼 수 있죠?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고 있는 규정이죠. 638조입니다. 임대차의 약정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계속 읽어볼게요. 가로도 전차인은 목적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왜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니까요. 그러나 해지 통고에 의한 임대차의 종료를 전차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임대물을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종료되었다는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요. 이항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했으면 6월에 임대인이 했으니까 6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해지 통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뭐하게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고했다는 사실을 전차인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차인 통지를 받게 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6월이 지나야 전차권이 소멸되도록 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39조입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조문이 되겠죠. 자, 묵시갱신입니다. 법정갱신인데 이게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 묵시적갱신과는 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는데 일단 전세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는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미리 나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그게 아니에요. 1항을 보시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죠. 만료 전이 아닙니다.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죠. 다시 말하면 만료 후에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이 되는 거죠.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인 거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존속기간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제 통보를 할 수가 있다죠. 다시 말하면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최단기간이 보정되지 않고요. 존속기간은 뭐가 되는 거죠?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이 해제 통보를 하면 6월, 임차인이 해제 통보를 하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 2항입니다. 과거엔 참 잘 냈는데 지금은 안 내는데 전항의 묵시경시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가 계약을 하면서 제3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 줬어요. 근데 이것이 법정갱신되면, 묵시적 갱신되면 이 담보는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죠? 소멸된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법정갱신됐다는 이유로 소멸되는 것은 담보가 소멸되는 것이지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